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 도형 중에서 점선면이란 걸 공부했단 말이야. 오늘은 그 나머지 각이란 걸 공부할 겁니다. 각. 그지? 그럼 각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지? 각. 일단 각도 도형입니다. 도형.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걸 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반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각이라고 부르냐면 요게 뿔처럼 생기지 않았어? 뿔?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각이 뿔각자를 써요. 뿔각자.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요 반직선이 만나는 점 있잖아요. 요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그리고 요 반직선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변이라고 불러요. 얘도 뭐라고 부르냐면 얘도 변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벌어진 정도 있잖아요. 요만큼. 요걸 각의 크기라고 한다고. 각의 크기.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 있냐면 각의 크기는 사실 요 두 반직선 사이에 이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 반직선 있잖아. 요 반직선은 여기까지 회전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 그래서 각의 크기는 대충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 벌어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요 반직선이 여기까지 회전한 양, 회전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화살표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 회전했어요 이런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각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뭐 A 이렇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각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O라고 하고 여기가 여기 있는 점 하나를 P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 하나를 Q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헷갈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각 O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게 조금 복잡해 가지고 요 알파벳 O 하나로 조금 하면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P, O, Q 이렇게 해가지고 각 P, O, Q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요거를 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가운데 실제 여기 딱 되는 데만 맞으면 되니까 여기 Q, O, 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괜찮지, 그냥 용어만 좀 알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요 간격이 45도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요 점이 뭐 A라고 해볼까?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각 A. 그냥 여기 할까? P, Q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각 P, A, Q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얘가 왜 45도 이러면 되나 보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가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격이 벌어진 정도가 45도라는 걸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회전량이 45도일 수도 있지만 어떨 수 있냐면 이렇게 거꾸로 회전해가지고 360도에서 45도를 빼면은 이렇게 315도만큼 회전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해야 돼.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 거야. 아무 조건이 없다면 둘 다 맞는 거야. 그지?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뭘 써요? 이러면은 둘 중에 크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작은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얘가 되는 거야. 웬만하면.
그치? 근데 얘도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둘 다 가능하다. 근데 웬만하면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얘를 많이 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각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이 뭔지 알았잖아. 그지? 그러면은 각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일직선이 있다고 쳐볼게.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 일직선에서 한 점을 두 반직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방향이 반대되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각이 생길 거 아니야. 요게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요 각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 부를까? 요거를 우리가 평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평각. 그리고 평각은 몇 도겠어요? 당연히 180도를 의미하겠죠. 요 정도는 알잖아. 그치? 좋아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평각이 있었어. 평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평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평각을 반띵을 해봐. 반띵. 그러면은 반띵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각이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평각을 반띵한 각,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요거를 직각이라고 불러요. 직각. 그리고 요거는 나름대로의 표시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직각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직각이라고 하고요. 요건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각 반띵한 거 직각. 그리고 나름 요런 기호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직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직각이 있었어. 요 직각이 있을 때 요 직각보다 작은 각이 있겠지. 직각을 기준으로 요만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는 거야. 직각보다 작은 각. 그러니까 당연히 예각은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직각보다 작은 각, 0도부터 90도의 각, 예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각이 있어. 직각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직각보다 뭐한 각이 있겠어요? 큰 각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보다 이렇게 큰 각이 있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요 각을 말하겠지. 직각보다 큰 각.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둔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둔각은 당연히 직각보다 크니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예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 둔각은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각, 직각, 둔각, 예각 이런 말들이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괜찮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각이라는 걸 뭔지 알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막곡지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봅시다. 일단은 먼저 일단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럼 당연히 이걸 뭐라 그래?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교점. 그러면은 요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각이 몇 개 생기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치? 요거를 뭐 내가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치?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서 네 개의 각이 생기잖아.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점을 교점이라고 하잖아. 요 각을 교각이라고 하는 거야. 교각. 그래서 일단 교각은 여기서 몇 개가 생기는 거야.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간단하게 각 A, 각 B, 각 C, 각 D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교각은 이렇게 A, B, C, D 네 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네 개의 각 중에서 마주 보는 각을 생각해 봐. A하고 마주 보는 각이 누구니? 얘잖아. 그치? 그리고 B랑 마주 보는 각은 요거잖아. B하고 D잖아. 요 마주 보는 각을 우리가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곡지각, 마주 보는 각이고 막곡지각.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하고 C, 그래서 각 A와 각 C, 요게 막곡지각인 거고 서로. 그 다음에 각 B하고 각 D도 서로 막곡지각인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생각해 보면은 막곡지각은 항상 어떨 거 아니?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야. 막곡지각, 정확하게 얘기하면 막곡지각의 크기 이렇게 얘기할까 하냐?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건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너희들 한번 들으면은 까먹진 않더라고. 그치? 왜냐하면 그냥 대충 봐도 그럴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수학에서 대충이 어딨어? 한번 해보자. 왜 같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얘기하면은 봐봐. 각 A하고 각 B가 두 개 더하면 평각이잖아. 180도로 같지. 그치? 180도지. 그치? 그 다음에 B하고 C도 더하면 어떻게 돼? 각 B하고 C도 더하면은 얘가 뭐야? 180도가 되잖아. 그럼 이 둘은 같은 거겠네. 평각으로 같겠네. 그지? 평각으로 둘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은 양변을 각 B를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 A하고 각 C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지? 같은 논리로 똑같이 해보면은 역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 B하고 각 D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어렵지 않게.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교각이 몇 개 생겨? 그치? 4개가 생긴다. 그 중에서, 그치? 두 쌍, 그치?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막곡지각이라고 하고, 막곡지각은 두 쌍이 생긴다. 그치? 그리고 막곡지각의 성질은 뭐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항상 같다. 이런 얘기지. 요즘은 괜찮지, 그치? 그리고 주의 하나만 줄게요. 주의. 뭐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약간 착시 현상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얘가 각 A하고 각 C가 얘가 막곡지각이구나. 그러니까 아니지, 그지? 막곡지각은 언제 생기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교각이 4개 생기는데 그때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막곡지각이 아니다. 이런 거. 뭐 각 B하고 각 D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막곡지각이 아니다. 이런 거 알겠지, 그지? 이런 것만 한번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번만 딱 주의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 헷갈리겠지. 뭐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배운 게. 그냥 용어 정도만 정확히 아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요 정도 이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딱 보니까 A는 요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그럼 A는 몇 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평각이니까 180에서 55를 빼면 되잖아. 그래서 125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뭐니? 그러면은 B는 얘네 둘이 막곡지각이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55도가 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C는 뭐니? 그러면은 A와 막곡지각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C는 125도가 돼요.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A, B, C의 각을 구해라 이건데 일단 A는 얼마예요? A는 요거랑 요게 막곡지각이니까 45도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B? 요거랑 막곡지각이네. 그래서 B도 30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C를 구하고 싶어요. C는 요게 평각이잖아. 그래서 180에서 30도, 45도를 빼면 되잖아. 그지? 즉 180도에서 75도를 빼면 되니까 105도가 된다. 요 정도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직교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용어를 잘 이해하고 외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요것도 자 보면은 일단 니네가 이제 직교라는 말, 수직이라는 말, 수선이라는 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 거야. 일단 뭐냐면은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점 같은 거는 대문자 A 뭐 이런 거 쓰잖아, 그지? 근데 직선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인데 필기체를 써가지고 L, M
n도 많이 써요. LMN을 많이 씁니다. 직선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직선 L, 직선 M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직선 L하고 직선 M이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교각이 4개가 생길 거 아니야. 요 교각 중 하나가 이렇게 직각인 거야. 그럼 나머지 교각도 뭐가 되겠어요? 직각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교각이 직각일 때. 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나타내는 거야? 이거를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교각이 직각일 때 우리가 두 직선이 이제 직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도 쓰기도 해요. M은 직선 L과 M은 서로 수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야. 두 직선이 직교한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L과 M은 서로 수선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얘의 수직인 직선을 얘의 수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의 수직인 직선 얘는 얘의 수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직일 때 L은 M의 수선이 되는 거고 M은 L의 수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선은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줄여서 쓴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두 직선이 직교한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두 직선이 서로 수선이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나와요.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직선 중에서 나름 이름 있는 직선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중요하니까 이름도 생겼겠지. 그러니까 네임드 있는 직선은 정확하게 외우고 알고 있어야 돼.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선분 AB에 중점을 지나가는 거야. 중점. 뭐 여기겠지, 여기. 요걸 M이라고 하자. 이 중점을 지나가면서 이 선분 AB에 수직인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거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겠지, 요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지금은 그냥 소개만 하는 정도인데 나중에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름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냥 말은 어렵지 않잖아. 선분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요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되게 중요해진다 그랬어.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면은 이름에서 두 가지 성질을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첫 번째는 얘랑 수직이겠지, 그지? 그래서 선분 AB하고 요걸 L이라고 할까요? L. 요 직선 L이라고 한다면 두 녀석이 뭐가 돼요?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선분 AB하고 직선 L이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수직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되게 중요해져.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선분 AB하고 직선 A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 L이 AB의 중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A, M하고 B, M하고 같고 이게 2분의 1의 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점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수직 이등분이 나오면은 수직이라는 거에서 수직 조건, 이등분선에서 중점 조건을 딱 떠올릴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어. 나중에. 알겠어? 수직 이등분선 나오면은 뭔지 딱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두 가지 조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만약에 이런 점이 하나가 있어. 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 배운 거 생각해 보면,
두 점이 있을 때 요게 A하고 B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은 뭐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뭐해? 가장 짧은 요 직선 거리를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같다고? 선분 AB의 길이하고 같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랑 비슷해요.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게 뭐 이것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뭐 요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 여기서 딱 얘가 수직이 되는 요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잖아. 요거를 보통 H라고 하거든. 그리고 요거 용어는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생기는 점 있잖아. 그지? 이거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하고 같아요? 결국 두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선분 AH의 길이와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지, 그지? 어려운 개념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짧은 거리인, 그지? 여기서 수선을 꺼가지고 만나는 점을 H라고 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말한다. 즉 선분 AH의 길이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지? 앞으로 받아들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보면은 요 점 A하고 선분 DC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점 A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고 DC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다가 수선을 꺼면 얘가 수선의 발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요 점과 요 직선까지 거리가 되네. 그래서 얘는 9가 되는 거 맞고요. 그치? 그 다음에 점 D하고 BC, 선분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래. 점 D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선분 BC도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서 수선을 끄면은 여기가 수선의 발이 되는 것이고 요게 뭐가 된다?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는 7이 된다.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각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없었어요. 그지? 근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참고로 시침과 분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 좀 알고 그다음에 관련 문제 한 2개 정도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일단 우리가 뭐 시계잖아. 이게 시계 못 보는 사람 없겠지. 그지? 선생님도 시계 보는 법을 5살 땐가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장난감 시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지금 따지면은 개념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 몇 개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수업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거 언제 배웠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어쨌든 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몇 시 몇 분이에요 이거. 그치? 3시 이거 볼 줄 모르면 이거 뭐 하면 안 되지. 그치? 3시 40분 이렇게 되겠네. 현재 시각이 이 시계가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 요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 짧은 게 시침이고 긴 게 분침이잖아. 그지? 그래서 시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시침은 이게 이제 각에 관한 문제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게 1시간에 60분에 몇 도를 가니 이거 60분에. 그러니까 요만큼 가는 거잖아. 요만큼. 1시간이면은 시침은 요만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 각만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 가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그럼 몇 도예요, 이거?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 시계에서 요 각은 30도를 의미해요. 30도. 왜 30도겠어요? 이게 12시간이잖아. 360도를 12시간으로 나누면은 1시간에 30도 갈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은 60분 가니까, 1시간 가니까 30도 움직인다는 거 알겠고, 그러면 시침이 1분에 얼마 갈까? 당연히 이걸 뭘로 나누면 돼. 그치? 60분에 30도 가니까 1분에는
30도를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0.5도가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시침은 1시간에 30도 요 한 칸, 그리고 1분에 0.5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침은 뭐 장난하나? 60분 동안 얼마 가겠어요? 한 바퀴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360도를 갈 거고, 요거는 1분에 얼마 가냐 그러면은 360도를 6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6도 간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내용 시침이 1시간 60분하고 1분에 얼마씩 가는지, 분침이 60분하고 1분에 각각 얼마씩 가는지 정도는 외우시고, 만약에 까먹더라도 해보면 되지. 그치?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30도라는 거 하고, 시침이 1분에 얼마를 가는지, 분침이 1분에 얼마를 가는지, 그치?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2시 25분이잖아. 그치? 그럴 때 요 각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하는 방법을 좀 보면은 봐봐. 항상 뭘 할 거냐면 12시를 기준으로, 얘가 기준이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얼마를 갔는지, 또 12시를 기준으로 얘는 분침은 얼마큼 갔는지, 요거 두 개를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두 개 빼주면은 요 각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일단 먼저 시침부터 봅시다. 시침은 봐봐. 여기 30도 갔고 30도 간 다음에 25분 동안 요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시침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30도를 두 번을 가. 2시까지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25분 간 거니까 1분에 몇 도 간다 그랬어? 0.5도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0.5도 곱하기 25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은 60도에다가 이거 얼마야? 12.5도니까 72.5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분침은 그냥 여기서 25분 동안 요만큼 간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6도 그리고 25분이니까 25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150도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서 요거 빼면 된다고. 그래서 150에서 72.5도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77.5도가 된다.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일단은 지금 시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침이 3시하고 4시 사이에 어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침하고 시침이 반대 방향, 즉 이루는 각이 180도 평각인 이 상황에서 이게 몇 시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지금 3시하고 4시 사이에 있으니까 3시, 요 분은 모르겠네. 요거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치? 야, 이건 어떻게 구할까? 똑같아요, 구하는 게. 다만, 이게 약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은,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모르니까 x라고 둔 다음에 x에 관한 1차 방정식 세워가지고 x를 구할 생각인 거야. 그치?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제 12시가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일단, 시침이 얼마만큼 가는, 요 12시부터 시침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 그러면 시침 먼저 생각해보면, 시침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시침. 얘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한 칸, 두 칸, 3시하고 4시 사이 있으니까, 이렇게 30도씩 3번 간 다음에, 요만큼은 어떻게 가는 거야? 요만큼은 X분 동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침 움직인 각은 30도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1분에 0.5도씩 가니까 0.5도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침도 생각해보자. 분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를 갔나 보면 되는데, 이거 그냥 X분 동안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니까
6도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시침이 움직인 각, 분침이 움직인 각 이렇게 딱 잡아준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건데 뭘 세우면 되겠어. 그치? 그치? 분침이 요만큼 간 거에서 요만큼 간 거를 빼면은 그 간격이 180도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6도 곱하기 x에서 요걸 뺀 거야. 요거 90도죠. 90도 더하기 0.5도 x를 이렇게 빼주니까 이게 180도가 된다. 이런 얘기겠다. 그지? 그러면 일단 6도 곱하기 x 빼기 90도 빼기 0.5도 곱하기 x 요게 180도가 되니까 일단은 요거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요거랑 요거 먼저 해주면은 5.5도 곱하기 x가 90도를 넘어가면 270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x는 5.5분의 270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이거 일단은 10 곱한 다음에 55 2700 이렇게 한 다음에 5로 한번 약분하면은 11 이렇게 될 거고 5 25 5 25에 5 4 20 이렇게 돼 가지고 약간 한 40 그러니까 50분이 약간 못해는 40 한 40 얼마 될까? 하여튼 거의 50분 정도 갔다 이거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50분 정도 가가지고 거의 3시 40 몇 분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딱 무슨 몇 분이라고 나오진 않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네, 그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1분의 540분이 돼요.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다. 조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개념 이것저것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뜻만 알면 풀 수 있는 정도예요. 일단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해라 이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평각이니까 요게 180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면 돼요? 180이 된다 이러면 되지. 이게 도자는 그냥 귀찮아서 안 쓸게요. 원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0 여기 얼마가 되면 돼? 180이 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아주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지.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3x 이렇게 되고 요게 45가 넘어가면은 135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x는 3, 42, 3, 55 해가지고 결국 45도가 된다 이런 얘기했다. 그지?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요것도 요게 수직이란 말이야. 요게 수직.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90도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3x x 빼기 2 요게 더한 게 90도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4x는 92가 되는 것이고 x는 428에 432 해가지고 23도가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고 평각 직각이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거고. 자, 2번도 봅시다. 2번도 딱 보니까 이게 뭐 말이 많은데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냥 여기가 동그라미고 x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COE를 구하라는 거야. COE가 어디냐면 COE니까 요거 구하는 거네.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5 더하기 x 더하기 x가 요게 180도인데 5 더하기 x가 얼마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요게 2배의 5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80도. 그러니까 요렇게 약분하면은 90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90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3번 봅시다. 3번은 두 가지 버전으로 풀 테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일단 첫 번째는 요게 x, y, z가 지금 합치면 180도잖아. 거기서 비율이 2대 3대 4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x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치? 요거 전체가 얼마예요? 9잖아. 9 중에서 2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는 180도에다가 전체 9에서 2잖아. 그래서 9분의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40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또 y는
뭐 180도 중에서 180도에서 전체 9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분의 3이겠다, 그지? 그래서 9, 3, 그래서 90도가 된다. 60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Z는 그냥 구해도 되고요. 100도를 180도에서 빼줘도 되겠죠, 그지? 한번 이왕지사 한 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9분의 4가 되겠다. 9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당연히 9, 28 해가지고 80도 이렇게 되겠네. 확인 삼아서 얘네 셋이 다 더해서 180도가 되는지 한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X를 지금 2대 3대 4니까 X를 그냥 2A라고 놓으세요. Y를 3A라고 놓고 Z를 4A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잖아. 이거 다 더하면은 9A가 되겠죠. 9A가 180도가 되면 되니까 A는 20도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돼? 얘가 40도가 되고 얘는 60도가 되고 얘는 80도가 된다. 이것도 괜찮지, 그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풀면 돼요. 자, 이제 4번 봅시다. 4번은 막곡지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은 요 네 개의 교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마주보는 요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 막곡지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곡지각은 두 쌍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막곡지각의 각은 항상 뭐하다? 같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하고 요게 막곡지각이잖아. 둘이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x 100 이퀄 2x 더하기 70 이렇게 하시면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 요거는 마이너스 30이니까 x는 30도가 된다. 일단 x가 30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y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평각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0 대입하면은 여기가 130이란 말이야. 130도란 말이야. 그럼 둘이 합쳐서 180이 되면 되니까 y는 그냥 50도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괜찮죠? 그죠? 자, 2번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0도겠네.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둘이 합쳐서 90도가 되니까. 그럼 얘랑 둘이 막곡지각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40도가 돼야 되니까 y는 그냥 60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랑 같잖아. 요거랑. 근데 요게 90도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랑 같으니까 요게 뭐면 돼요? 50도하고 90도랑 더한 거 140도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x는 30 넘겨주면은 110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x, y 구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지? 뭐 평각의 성질, 뭐 직각이 뭔 말인지 알고, 뭐 그 다음에 막곡지각 적절하게 써주시면은 원하는 각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겠지, 그지? 자, 이제 5번 봅시다. 5번. 5번은 지금 직선이,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랬을 때 막곡지각은 몇 개 생기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이거를 일일이 세면은 굉장히 정신사나워요. 못 셀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직선 한 쌍당. 직선 두 개가 한 쌍이라고 하면은 직선 한 쌍당 막곡지각은 몇 개 생기니? 막곡지각 두 쌍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직선 한 쌍당 막곡지각은 두 쌍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직선이 몇 쌍이냐 그러면은 요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자, 직선이 1번하고 2번 이렇게 한 쌍, 1번하고 3번 두 쌍, 그치? 2번하고 3번 이렇게 해서 총 몇 쌍이 생겨요? 세 쌍이 생긴다. 그러면은 한 쌍당 두 개니까 두 쌍이 생기니까 세 쌍이니까 3 곱하기 해가지고 2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생긴다. 이러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지? 자, 그럼 참고로 직선 4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막곡지각이 몇 개 생기냐 그러면은 직선이 몇 쌍 생기는지 먼저 봐야겠지. 그러면 직선 몇 쌍 생기는지 보려면은
1번 직선하고 쌍되는 거 1번 직선이 들어가는 거 다 찾아보자. 1번, 1, 2, 1, 3, 1, 4 이렇게 이게 3개가 나오는 거고 3쌍이 나오는 거고 이제 2번 들어가는 거 다 세자. 1번은 다 셌으니까 안 세는 거야. 1번 보지 말고 1번 보지 않은 채 2번, 3번, 2번, 4번 이렇게 해서 2번이 들어가는 거는 2개가 생기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 2번은 다 셌으니까 이제 3번 들어가는 거는 3, 4번밖에 없겠다. 이제 더 이상 없겠네. 그래서 1개 이렇게 되네. 그럼 총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직선이 6쌍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한 쌍당 2개씩, 2쌍씩 생기니까, 그치? 그러면은 6 곱하기 2 해가지고 몇 쌍? 12쌍이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6번째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데, 그러니까 용어지, 용어. 뭐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가 교각이 90도일 때, 직각일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고 얘기하고, 두 직선은 수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수선이다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가장 짧은 거리. 그리고 뭐 그런 용어들 이제 알면 되는 거고. 그럼 봅시다. AD하고 직선 AD하고 AB하고 직교하냐? 맞네, 그지? 90도니까 AB하고 직교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AB 요거 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이렇게 AD하고 BC, 이것도 맞네요, 그지? 그리고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니까 요게 수선에 발휘되면서 요 선분기를 말하면 되겠다. 7 맞네요, 그지? 그리고 점 D하고 BC 사이의 거리잖아. 요걸 말하는 거네, 요거. 요렇게. 요게 수선에 발휘되면서 요 길이 말하는 거야. 요 길이는 뭐하고 같아? 요 길이랑 같잖아, 그지? 요거 같잖아. 그럼 4가 되겠네. 이거 틀렸네, 그지? 4여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점 C에서 AB의 내린 수선의 발은 요거지, 요거의 수직이니까 요게 수선에 발휘되겠다. 그래서 B도 맞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뭐 4번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